아, 너 말 너무 공감돼. 이러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는 친구. 근데 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감받지 못한 헛헛함만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 세상은 공감으로 인해 정말 다양한 희노애락을 겪는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해줘서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때론 친구를 잃거나 가족들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공감을 잘해준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이 나약한가? 라며 자책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굳이 공감받아 뭐해? 라며 회피하기도 하지만, 참 사람은 아이러니한 게 공감을 받으면 사실 너무 또 좋습니다. 공감의 힘을 다들 과소평가하기도 하는데, 인간이란 999명에게 공감받지 못하더라도 단 한 명의 깊은 공감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니, 이놈의 공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힘들게 했다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고 싶었지만, 공감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인지 반대로 공감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정한 공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자신이 공감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타인에 대한 평가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공감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감이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케이스들이에요. 맞아, 진짜 공감돼. 나도 그랬던 적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얘기한 걸 공감한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경험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또 공감도 지능이다 라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힘들었겠다. 아, 그랬구나. 라는 이 리액션을 공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공감이 돼서 눈물이 잘 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막상 공감받은 느낌은 전혀 못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내 얘기에 눈물까지 흘리는 그 친구에게 고맙고 약간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헛헛하고, 아, 괜히 말했다 싶기도 하고, 뭔가 전혀 공감받은 느낌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공감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안경을 쓰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이게 왜 공감이 아닌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공감에 대한 오해와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공감에 대해 좀 새로운 안경을 씌워드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실천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공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불변의 법칙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수많은 공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공감과 관련된 책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절대 공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결국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머릿속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떠올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감이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 이게 공감이 아니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은 공감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 T 성향들은 무뚝뚝하고 로봇 같다 라고 하면서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감은 사실 MBTI와 거의 무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괜한 편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걸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공감이 아님을 알면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상대에게 왜 공감받는 느낌을 못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자기 중심성과 이 감정의 하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감정을 느끼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눈물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한 눈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공감을 어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친구가 회사에서 힘들다는데 그게 왜 힘든지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봐도 별로인 이성과 연애 도중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왜 안 헤어지지? 공감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해주고 상대는 저보고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해가 돼야 공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공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진정한 공감을 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고 상대에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공감은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공감은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하나만 말해보자면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기도 해요. 이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던 타인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타인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이해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또 와요. 이 순간이 바로 타인과 내가 연결이 되는 진정한 공감의 순간이에요. 때로는 MBTI T 성향들이 그놈의 공감 하면서 공감만 해주면서 해결을 하려고 안 한다 이렇게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F 성향들은 해결책은 내가 다 하고 있고 알고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공감을 해달라고 공감만을 원하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맞다고 수긍하라는 거는 공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F들이 원하는 공감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T 성향들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T 성향들도 진정한 공감 없이 해결책만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이 해결은 잘 안 돼요. 진정한 공감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과 같아요. 모든 문제는 나의 내면 안에 있고 진정한 해결책도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은 이걸 돕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공감을 한번 실천을 해보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가치관 등을 다 내려놓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동료들을 정말 이해를 해보고자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차츰 그 타인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타인은 누구보다 공감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해 수용하게 될 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 덕분에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을 해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대도 질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공감에 다다르지 못하고 질문을 해도 잘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질문에 대한 능력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나도 질문을 받고 그걸 답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도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타인에게 질문을 해주는 건데, 정말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것도 공감에 숨겨진 능력 중에 하나인 건데, 타인이 이타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또 나도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면서 서로가 진정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실천을 해보면서 이 공감에 대한 안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